저는 디세일의 박사과정 강미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veraging Large Language Models in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이라는 CRS라는 대화형 추천 시스템의 LLM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되었고 2023년 작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직 어떤 학회에 퍼블리시는 안 되고 아카이브에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작년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 인용수도 꽤 많고 구글 리서치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페이퍼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먼저 진행하고 논문에서 제가 왜 이걸 선정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랑 인트로덕션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LLM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전 발표자분들이 많이 진행해 주셔서 저는 좀 CRS라는 Conversational Recommender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LLM이라는 Recommender 시스템을 위한 LLM이라는 시스템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간단한 대화 샘플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퍼 오버뷰인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페이퍼들의 흐름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한 LLM이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비디오를 좀 타겟으로 이런 라지 스케일 추천에 대해서 LLM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대화형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각각 LLM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좀 여러 가지를 좀 제시를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타겟으로 그거에 대한 성능을 막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LLM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는 로드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 및 성능 향상보다도 이제 유튜브 비디오 추천을 위한 어떤 대화형 데이터셋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어떤 검증이랑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활용 방안, 적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두 사진이 이 LLM을 통해서 나온 어떤 추천 화면이고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논문을 선정했냐? 저는 사실 Conversational Recommend System이라는 태스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화 모델이라는 점에서만 교차점이 있고 어떤 추천 시스템은 저는 다루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럼 이 논문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면 실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어플라이드 인공지능 학과인 만큼 저는 또 정신건강 분야에 좀 특화된 대화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LLM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LLM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 도메인과 우리 특정 태스크에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어플라이 하는 관점에서의 LLM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고 싶었고 특히 저희 팀에서 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에서 이런 LL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연구가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아직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제시한 이런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를 발견해서 AI 분야에 이런 권위 있는 그룹은 과연 현재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LL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LLM이 특정 태스크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라는 부분이 저랑 이제 제가 3년 전부터 좀 랩 세미나 때 종종 갖고 오던 토픽인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이얼로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목적 지향 대화, 그래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랑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두 가지로 나뉘고요. 각각의 차이점은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는 어떤 특정 태스크가 아닌 다양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심이, 이루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에 포함이 되고요. 특징이라고 하면 특정 목표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종료되는 시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식당 검색하거나 숙소를 예약하거나 영화를 예약하는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화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추천 시스템도 들어가는 게 추천도 이제 사용자에게 어떤 좀 선호와 관련된 그런 추천 항목들을 정확하게 추천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태스크 수행의 성공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선호도를 반영한 추천을 제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서 CRS라는 것에 대한 어떤 등장 배경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동영상이나 쇼핑, 뉴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로 엄청 정통 있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클릭 내역과 시청 기록과 같은 이런 암시적인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하지 않은 어떤 간접적인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선호로 활용을 하면서 사용자 아이템 간 통계적 상관관계를 학습해서 추천을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클릭했는지, 어떤 동영상을 시청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이런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하더라 라는 이런 통계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추천을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이런 뭐 콘텐츠 기반 협력 필터링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협력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요 유저들이 있고 이 유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비슷한 유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통계적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클릭 내역과 시청 기록과 같은 암시적 신호를 활용할 때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클릭을 이렇게 포인트 앤 클릭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유튜브 같이 우리가 스크롤하고 클릭을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추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추천해줘라는 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시해 주는 거를 클릭해서 보고 나오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인터페이스를 포인트 앤 클릭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릭 내역 시청 기록 같은 암시적 신호를 활용할 때 클릭베이트처럼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이제 제목을 다룬 그런 기사들을 쭉쭉 올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영상은 계속 그런 동일한 뭐 정치라고 하면 한쪽 성향에 대한 영상만 계속 올라온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 편향, 사용자 양극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제일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클릭을 했다고 해서 그 영상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시청하고 나왔는데 이걸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어떤 선호도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시적인 선호 정보를 활용한 추천을 했을 때 보다 향상되고 개인화된 선호에 기반한 추천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배경이고요. 그런 이제 배경에서 대화형 추천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멀티턴 대화를 통해서 명시적인 사용자 선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분야고요. 추천 시스템과 이제 검색 시스템의 결합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밑에 예시를 보면 다이얼로그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저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유저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떤 추천을 제공하고 하면서 요 KG라는 널리지 그래프 안에서 어떤 추천을 제공할지에 대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서 유저한테 추천해주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추천해주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과 검색 시스템의 형태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대화 중에 어떤 잡담이나 어떤 Q&A나 그러니까 특정 계속 어떤 룰베이스처럼 그럼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저가 말한 거에 어떤 반응도 해줘야 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치챗이나 어떤 적절한 질의응답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형 추천 시스템 배경에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약간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LLM의 폭발적인 발전과 함께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이러한 LLM들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도 이 아키텍처도 이 아래 논문 2023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도 라지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CRS를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의 광범위한 어떤 오픈 도메인 지식과 상식 추론 능력이 이제 CRS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유저 선호도를 옛날에는 좀 어떤 테이블 기반해서 이 유저가 이거 좋아하더라. 그럼 얘는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 유저가 제공한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자연어를 보고 아, 이 유저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도출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호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해 오는 것도 기존의 이제 정보 검색에서 널리지 그래프에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타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LLM이 이제 적절한 아이템을 들고 와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추천된 아이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도 제공한다.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전반적인 추천을 위한 대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천이 잘 이루어지게끔 대화를 관리하는 이런 전반적인 작업까지 다 이제 LLM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CRS 분야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LM을 이런 CRS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각은 특히 CRS 부분에서는 실존하지 않은 추천 항목을 내뱉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통제 가능성 부분은 특히 목적 지향 대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의도한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가 흘러가야 되는데 LL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통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천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라지 스케일로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어떤 추천 항목들에 대한 임베딩을 내부적으로 저장해 놓고 그걸 이제 매핑해서 불러오고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하면 큰 라지 스케일 추천으로 가면서는 이제 어떤 임베딩을 따로 저장해 놓고 불러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인퍼런스 타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추천 엔진과 LLM을 어떻게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개의 추천 아이템이 있고 더군다나 항목이 맨날 올라오고 제거되는 이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처럼 모델 매개 변수나 어떤 모델 내부 임베딩에 추천 항목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외부 추천 엔진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LLM이 정보를 끌고 오는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S 태스크에 LLM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대규모 추천 환경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레퍼런스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특정 태스크, 뭐 티켓 판매에 대한 상황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 이런 유튜브 추천 같은 어떤 라지 스케일에 대한 연구는 확실히 진행된 바가 없었고요.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대규모의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LLM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대규모 환경에서의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큰 목표 안에 4가지의 세부 목표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LLM을 기반으로 대화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대화해 왔던 맥락을 추적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LLM으로 이제 제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추천 엔진에서 이제 LLM을 통한 검색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LLM 기반의 이제 랭킹, 어떤 추천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를 매기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반환하는 것, 그리고 그 반환된 결과에 대해서 이걸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모듈까지 모두 다 이제 LLM으로 하겠다인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논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CRS 분야들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사용자 프로필을 또 통합을 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인데 이제 대화를 좀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도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지도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확실히 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저 시뮬레이터라는 어떤 합성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이분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반으로 이분들이 렉 LLM이라는 최종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 람다라는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다이얼로그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유튜브 비디오 추천을 위한 대화형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벤치마크 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듯 없기 때문에 실제 예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식의 유용한 추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LLM 기반 대규모 대화형 추천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실현을 위한 첫 스텝을 밟았다라는 기여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오버뷰입니다. 렉 LLM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요 오른쪽에 보시는 유튜브 영상에 나열되어 있는 추천 슬레이트고요. 왼쪽에는 진행 중인 대화가 따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추천 슬레이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요. 이때 어떤 우리가 이 항목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자연어 외에 어떤 종류 다른 영향은 받지 않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오로지 자연어 프롬프트로만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고 있고요. 모든 공개 유튜브 동영상을 바탕으로 추천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유튜브 비디오 레코멘드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 대규모이고 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한 확장 가능한 접근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근데 이제 유튜브 비디오 레코멘드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리얼월드 문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큰 프레임워크다라는 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천은 그래서 어떤 절차로 하느냐에 대한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있는데요. 유저가 있고 유저가 이제 다이얼로그 매니저라는 대화 관리자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관리자는 또 이 유저가 말한 것에 대한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쿼리를 이 엔진에다가 던지고요. 이 레코멘데이션 엔진은 어떤 우리가 기보유한 아이템 코퍼스 내에서 이제 유저의 선호에 대응하는 아이템을 반환하게 되고요. 이 캔디데이트 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쭉 반환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100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면 랭커에서 이 100개 중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지금 유저한테 당장 제공할 것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유저에게 제공을 할 때는 익스플레네이션까지 같이 제공한다라는 게 또 포인트였고 나머지 포인트는 이제 사용자 프로필을 이 다이얼로그 매니저에서 같이 통합을 해서 유저에 대한 어떤 의도를 이해하고 유저가 원하는 선호를 파악할 때 유저의 프로필을 같이 활용했다라는 점과 이런 유저에 대한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활용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이 전체에 대한 시스템의 오버뷰가 완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얼로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입력으로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전 대화의 히스토리라고 대표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대화 맥락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시스템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지금 추천을 원하면 추천을 해주거나 어떤 뭐 치챗을 원하면 치챗에 대한 뭐 답변을 해주거나 하는 액션을 결정하고 그 액션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이런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이얼로그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스템의 행동은 슬레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질의를 하거나 잡담에 대응하는 등 다양하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듈 기반 방식을 활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구조 모듈을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NLU라는 부분은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어떤 유저가 쿼리를 던졌을 때 그 유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먼저 이 유저는 지금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걸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에서 그 의도에 대한 어떤 대화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에 할 액션을 결정하는 이런 모듈이 따로 있고 그 액션까지 결정이 됐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자연어 응답을 생성하는 모듈을 또 따로 두는 이런 이제 모듈 기반 방식이 지금까지 TOD든 어떤 추천 시스템이든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은 현재 사용자 의도를 우리가 일단 쭉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NLU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이 지금 인풋이 질의응답을 원하는 거다, 추천을 원하는 거다, 뭐 공감을 원하는 거다라는 어떤 의도에 대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 규칙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어떤 의도가 파악이 됐으면 이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에서 다음 액션을 정할 때
지금 이런 부분을 안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더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사전에 쭉 정의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목적 지향 대화가 진행되게끔 하는 방식이 이 모듈 기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LM으로 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듈이 다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저희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이얼로그 안에 어떤 우리의 이전 대화 히스토리가 들어가고 부가적인 정보로 유저의 프로필, 뒤에서 나오겠지만 프로필 정보와 아이템 서머리라는 것도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런 인풋을 한데 모아서 LLM한테 던지면 그 아웃풋으로 결과적인 리스폰스와 그 내부적인 지침, 그 다음에 컨텍스트 트래킹이라는 이런 중간 아웃풋과 함께 최종 아웃풋이 한꺼번에 나와서 어떤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하나의 모듈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 없이도 한 번에 인풋부터 아웃풋, 그 내부적으로는 스테이트 트래킹도 다 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LM을 바탕으로 엔드 투엔드 구성이 가능하고 입력으로 이제 사용자 프로필이나 아이템 정보들도 다 자연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임베딩을 뭐 통합하고 결합하는 행위 없이 모두 다 자연어로 입력을 받는다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출력이라고 보면 터미널 아웃풋은 이제 리스폰스라고 하면 동물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라는 이제 부분은 이제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고요. 리퀘스트는 애니멀바 이런 채널 이름을 이제 그 추천 엔진으로부터 검색하기 위한 쿼리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풋이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하드 코딩을 해서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유저에게 제공하고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쿼리로 던져서 추천 엔진부터 반환을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엇 아웃풋은 중간에 이제 추론이 정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체인 오브 더 그 방식을 활용한 중간 결과물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시스템의 학습은 퓨샷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우리가 몇 개의 샘플을 주고 이거대로 해줘라고 하는 방식과 혹은 아예 그 LLM 자체를 좀 우리가 튜닝을 하는 방식 둘 다 활용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그냥 퓨샷으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하다. 어떤 모듈이 없고 하나로 싱글 LLM으로 모든 게 다 가능하고 심지어 유연하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연하다는 새로운 사용자 의도나 어떤 대화 상태가 추적이 돼야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엔지니어링 드라이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델 내부 구조를 바꿔주고 이 5개 예측하던 거에서 뭐 6개 클래스로 바꿔주고 이런 식이 필요한데 이제 LLM을 쓰기만 하면 그냥 데이터를 하나 더 샘플 만들어서 추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유연해졌다라는 것이고 이 자연어로 뭔가를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 학습된 LLM을 광범위하게 지식을 활용하니까 어떤 일반화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게 갖출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 자체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유저의 선호를 대화 내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대화에 적용시킨다인데요. 이 대화를 보시면 어떤 이제 썸 매치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전의 대화에서 이 유저가 어떤 테니스 매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테니스 매치를 보여주는 이런 이전의 대화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는 대화 중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확 바꿔서 다른 주제에 대한 추천이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LLM은 다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면 그거를 더 파고들면서 제공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추천 슬레이트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함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감지를 하고 바로 그때는 추천 슬레이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듈 방식과는 다르게 LLM 하나에서 전부 다 이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recommendation and refinement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가 어떤 유저의 의도를 이해하고 유저의 선호가 반영된 쿼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쿼리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에게 맞는 그 선호에 맞는 아이템을 가져오는 몫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매니지먼트는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이제 이 레코멘데이션 모듈에서는 유저의 선호에 맞는 어떤 정확한 아이템들을 들고 오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초기에 제시되는 최초의 추천일 수도 있고 선정된 추천 항목을 계속 리파인하는 이런 교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 접근법과 동일하게 투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을 이 논문에서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리트라이빙 부분은 아이템 코퍼스, 대규모 이제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 쿼리에 해당되는 캔디데이트 아이템들을 예를 들면 뭐 100개씩 반환을 해서 쭉 리스트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랭킹은 이제 그 캔디데이트 아이템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공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논문 저자분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투 스테이지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랭킹을 할 때 설명도 같이 생성한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리트리버 부분부터 보자면 수억 개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 라이지 스케일 코퍼스에서 쿼리에 따라서 캔디데이트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요 과제는 대규모 추천 환경에서 추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산 시간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비교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빠르게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리퀘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라이지 랭귀지 모델에서 리퀘스트가 자연어 프롬프트 혹은 임베딩 형태로 추출이 되면 서치 알고리즘이 이제 캔디데이트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바탕으로 반환을 해주고 라이지 랭귀지 모델이 또 이제 대화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서치 알고리즘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논문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두 개를 먼저 좀 주요 요소들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서치 알고리즘 1, 그 제너럴라이즈 듀얼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통적인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리트리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로 애초에 인코더를 아이템을 인코딩하는 부분과 컨텍스트를 인코드하는 부분으로 두 개를 구성해서 아이템 인베딩을 미리 인코더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아이템들에 대한 인베딩을 미리 구축을 해서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타임에서는 컨텍스트 자체만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반환을 하는 이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반환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아이템 인베딩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좀 시간 세이브가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라지 코퍼스 환경에서 LLM을 활용할 때 이런 인베딩을 바탕으로 LLM한테서 자연어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베딩을 추출하게 되면 LLM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사전 지식,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이제 손실이 되고 그냥 어떤 인베딩만 이제 나온다는 점이 좀 이렇게 손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양의 또 학습 데이터가 이제 매칭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earch API Lookup이라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유튜브 쿼리 안에 검색할 내용을 GPT한테 생성을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LLM이 서치 쿼리를 직접 출력을 해서 이 쿼리를 블랙박스 서치 API에 입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예제에서는 유튜브 비디오 추천이었으니까 요 유튜브 비디오 검색하는 요 부분에 이제 서치 쿼리가 직접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추천 도메인에 대한 서치 API가 이미 있는 경우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손실되는 정보 없이 명시적인 자연어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결과 생성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 품질 자체는 사실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반영을 해서 이 검색을 위한 우리가 뭐 프로필 정보도 있고 어떤 이전 대화 히스토리도 있고 다 무슨 정보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이 쿼리 검색창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검색 단어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요약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위 선정과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제 100개의 예시로 이제 어떤 캔디데이트 아이템들을 추출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안에서 순위를 선정하고 설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문에서도 깊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선호에 대한 맥락과 아이템에 대한 맥락을 활용한다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컨텍스트 자체는 이전 대화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이템 메타데이터는 비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비디오의 타이틀, 키워드 같은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 컨텍스트와
아이템 메타데이터로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 둘을 각각 서머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요약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약하는 과정이 저는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 LLM으로 요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슈퍼 그 감독된 어떤 딥러닝을 활용하는 건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 내부적인 걸 하나하나 다 공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머리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LLM에 보내고 그 LLM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두 개가 얼마나 핏하는지에 대한 스코어와 그렇게 생각한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익스플레네이션을 제공할 때 체인 오브 다우트 프롬프팅을 통해서 중간 단계 추론을 또 명시적으로 생성해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우리가 추론을 하는 스코어를 뽑을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 체인 오브 다우트 프롬프팅을 써가지고 이 추천에 대한 어떤 중간 추론 단계를 해석 설명어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저 프로필입니다. 여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보다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유저 프로필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사전에 이제 유저가 나는 어떤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사전 정보말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도 계속해서 축적하고 그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추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사용자가 특정 주제의 비디오를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후 비디오 세션에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LLM 기반 대화형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호, 그런 클릭이나 시청 기록, 이런 프로필, 자연어들을 인베딩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떤 우리 모델에 결합을 시켰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 이제 프로필, 자연어 프로필을 다 그냥 프롬프트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걔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우리 대화는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연어로 전달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인베딩보다 명확해서 투명한 정보로 모델 설명 가능성에도 도움이 되고 사용자가 여차하면 직접 프로필도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자기가 선호에 대한 내용을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보 업데이트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스템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LLM이 이제 그 선호도를 사용자 선호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익스트랙션해서 유저 메모리 안에 뚝딱뚝딱 저장을 하면 어떤 이제 LLM이 지금 정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그 유저의 이전 선호도 정보를 트리거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유저 메모리로 가서 적절하게 어떤 사용할 유저 선호도 정보를 들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터그레이션 해서 추천을 제공한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익스트랙션은 사용자가 한 발언에서 사용자의 선호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추출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 턴 레벨로 이 지금 말이 사용자의 선호와 관련된 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렇다는 판단이 들면 유저 메모리에 저장해두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퓨샷 러닝을 통해서 이제 별도 LLM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트리거 앤 리트리버 모델은 시스템이 현재 응답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프로필을 조회할지 결정하고 도움이 되는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반환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항상 마지막 발화 자체를 인베딩을 해서 또 인베딩 방식에 언급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버트 같은 이제 텍스트 인베딩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화를 인베딩하고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 이 유저 메모리 안에 있는 각각의 유저 선호도에 대한 문장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코사인 거리 비교를 수행해서 가장 높은 유사도의 선호 사실 문장을 반환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같이 추천을 제공하겠다라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LLM을 별도의 트리거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좀 사용자 프로필을 같이 한꺼번에 지금은 한 줄만 쓰지만 여러 사용자 프로필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 정보는 그 합쳐지는 부분은 그냥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인풋으로 들어갈 때 유저 프로필 정보를 같이 그냥 넣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과 라지 스케일 튜닝 부분인데요. 이제 좋은 성능의 CRS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훈련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들은 기존 제품의 로그에서 이제 추출한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CRS 자체는 우리가 아는 어떤 대화형 추천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할 데이터도 너무 적고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이제 좀 한정된 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용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LLM의 사전 학습된 능력을 활용은 했지만서도 이 광범위한 어떤 지식들조차도 이 추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머신러닝 할 때 좀 배우고 했었는데요. 이게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는 이런 자기 강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고품질의 좀 탄탄한 모델을 구축을 한번 하면 그 모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시스템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시뮬레이터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부분은 이렇게 수식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이제 시스템 봐라, 유저 봐라, 시스템 봐라, 유저 봐라로 구성된 이런 대화 데이터에 대해서 시뮬레이터가 시스템, 유저, 그 다음에 시스템이 딱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사용자 봐라를 출력하는 이런 함수를 매핑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합성 대화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유저가 어떤 말을 할지를 생성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스템 바라가 아니라 유저의 응답을 예측해서 생성한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합성 대화를 얻기 위해서 사용자 시뮬레이터가 현실감 있고 다양성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때에는 실제로 이 데이터가 쓸모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이런 현실감이랑 다양성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현실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크라우드 소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직접 주고 이 대화가 합성 데이터 같은지 아닌지를 직접 평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훈련해서 모델 보고 이거 진짜 같아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특이한데 저희 그 디시전 트리 배울 때 엔트로피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두고 예를 들면 뭐 의도에 대한 다양성을 평가하고 싶다고 하면 의도에 대한 어떤 클래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델들을 이제 결과를 앙상블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떤 한쪽으로만 계속 평가가 0.9, 0.9 이렇게 나오면 엔트로피가 낮잖아요. 그럼 이제 다양하지 않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엔트로피가 높게 나왔을 때 우리가 되게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는 어떤 특정 한정되지 않는 어떤 그 대화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통제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리얼리스틱한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냥 생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션 레벨이나 턴 레벨에서 규제를 좀 통제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세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의 한 덩어리가 시작되는 초반에 이 사람에 대한 사용자 프로필을 뭐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용자 분포에 대한 대화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방향이 있고 턴 레벨 같은 경우에는 각 턴마다 어떤 유저의 인텐트를 좀 제어를 해서 그냥 대화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는 이번에는 유저가 어떤 추천을 요구하게끔 말을 해보고 다른 때는 뭐 어떤 뭐 질의응답을 갑자기 한다던가 딴 말을 갑자기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메소드인데 합성 훈련 데이터 생성입니다. 요건 뭐냐면 LLM을 바탕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려면 라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라벨도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벨도 합성 훈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LLM을 바탕으로 지도 학습을 위한 라벨링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설명하는데 하나 센티멘트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제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 하다 보면 이 유저의 어떤 의도를 볼 때 유저의 감정을 분류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감정 라벨이 필요한데 우리 라벨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센티멘트 라벨 이제 셋에서 랜덤으로 어떤 라벨 하나를 뽑고 그래서 앵그리가 나왔다고 하면 세션 레벨 컨트롤에서 당신은 화가 난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이 앵그리에 대한 세션 컨트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대화를 이 사람은 앵그리라는 라벨을 가진 대화다 라고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LLM으로 뽑은 라벨을 바탕으로 또 LLM 학습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좀 저도 이게 되나 했는데 이런 정도의 예제라면 사실 LLM이 이제 앵글리 한 사람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오류를 많이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서 충분히 좀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과 랭킹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목록과 어떤 그에서 우리가 10번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 그 1에서 10까지 중 하나의 값을 뽑은 다음에 이 아이템이 이 J라는 턴에서 추천이 될 것이다. J라는 턴 뒤에 추천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명명을 하고, 턴 레벨 컨트롤에서 이 J라는 턴에 대해서 이때 이제 아이템 X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생성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생성이 된 데이터가 됐으면 그 데이터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J번째 턴에 추천이 된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벨된 데이터를 또 활용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대화 관리를 위한 어떤 통제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휴먼 피드백 전략을 통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강화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세션을 생성을 하고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이 각각의 세션에 대한 어떤 턴 레벨, 그 다음에 세션 레벨의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면 이제 각각의 뭐 턴과 세션에 대한 어떤 리워드들이 정의가 되니까 이제 그걸 라벨로 보상 모델링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과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리워드가 있고, 이렇게 이런 학습 모델이 완성이 됐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LLM을 조정해서 대화 관리가 잘 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실제로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추천이 가능한 모델을 튜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어떤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유저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추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유저 프로필이 I love 아웃도어스라고 적혀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자연어 프롬프트가 있다고 할 때 이 추천은 실제로 보시면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도와줄 거 있는데 나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다고 할 때 기존의 바스켓볼을 좋아하는 이 유저 프로필을 바탕으로 바스켓볼에 대한 걸 추천해주는 모습과, 시뮬레이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요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 대화를 생성할 때 LLM이 되게 자연어로 막 우리가 시스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나 그러면 어떤 거 보고 싶어 이렇게 생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아래다가 마운틴 바이킹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주면 그 내부적으로 프롬프트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거에 대한 자연어를 좀 생성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 사람들이 좀 서비스 이런 데모 시스템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이제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화형 추천 시스템의 각 모듈에 LLM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다이얼로그 관리, 그다음에 검색과 랭킹,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유저 프로필, 이런 부분, 다양한 이 부분들이 각각 원래는 연구되는 CRS의 분야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LLM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대 언어 모델의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지식을 활용한 훈련 데이터 생성 방안을 제시해서 이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면 좋을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지, 이거를 어떻게 라벨을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제 정량적 평가가 안 되니까 이런 라이지 스케일 추천 기반 데이터셋을 지금 만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해서 이제 그걸로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다니엘 계층, 그냥 좀 지금까지는 추천이 어떤 쭉 해서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층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놀랍게도 저 결과들이 이제 11개의 소량의 데이터로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합성 데이터를 조금 더 잘 많이 생성을 해서 조금 더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컨클루전과 테이크홈 메시지인데요. 저는 사실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잘못 읽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논문들 자체도 어떤 걸 깊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제안, 좀 방향,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지향 대화라는 걸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희 연구실의 어떤 컴퓨팅 리소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LLM 자체를 튜닝하는 거에 대한 좀 현실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튜닝 없이 어떤 목적지향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니까 사실 목적지향 대화는 튜닝이 없으면 안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LLM 활용 시에 우리가 어떤 굳이 추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라벨이 우리의 결과가 스케일러블하고 확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LLM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좀 접근하는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옛날에 막 쓰던 이런 텍스트 임베딩, 어떤 정보의 임베딩보다도 자연어 입력을 줬을 때 이 LLM이 성능이 강력하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 멀티모달이든 어떤 정보들을 고려할 때 자연어 입력으로 줬을 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대화 이런 시스템 만들다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없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굉장히 좀 대화를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할지에 대한 좀 설득력 있게 잘 제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했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논문에서는 LLM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마지막까지도 환각이나 이런 제어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심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이제 좀 계속해서 LLM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특정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향후에는 어떤 우리의 딥러닝 모델 학습된 딥러닝 모델과 LLM을 좀 동시에 활용해서 이제 LLM의 어떤 환각이나 이런 제어 통제 불가능함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고자 하고요. 또 별도의 튜닝 없이 LLM을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튜닝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